자, 이제 우리 필수 예제의 기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정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보통 이제 원형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녀석을 어떻게 평행 이동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기존에 y는 로그 2의 x를, 그렇죠, 이 녀석을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1, 여기 읽어주시면 되고,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x를 먼저 그려놓고 이거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2의 x는 무조건 1,0을 지나고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증가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요거를 평행 이동을 함으로써 기존에 얘가 있었던 점근선, 자, 이 녀석의 점근선은 이쪽에 있는 y축이죠. 점근선이 y축인데 얘가 왼쪽 오른쪽에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얼만큼 옮겼고 왼쪽으로 얼만큼 옮겼느냐, 이것이 바로 점근선을 만드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요 1,0은 어디로 평행 이동을 했을까요?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니까 바로 0,1을 지나도록 하고, 점근선은 바로 뭡니까? 여기가 y축은 x는 0이죠. 얘가 왼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하고, 그래프는 증가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로그 2의 x를 어떻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1번이라고 한다면 2번 그래프는 얘를 똑같은 로그 2의 x를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면 되니까 여기서 바로 그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요. 바로 y축 대칭을 한 거구나 라는 겁니다. y축 대칭. 그래서 y축 대칭이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y축 대칭을 시키면은 본래 1,0이었던 점을 마이너스 1,0에다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저 녀석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데칼코마니 형태로 뒤집어서.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래프를 x축 대칭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그래프를 어떻게 위아래로 뒤집으시면 되니까 점근선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 녀석이 1,0을 지나도록 그림을 그리시되 얘를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 형태로 그려주시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문제 5-1번 같은 경우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은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 가지고, x가 0보다 클 때는 로그 3의 x, 그렇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요 두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나타나도록 한 화면에 동시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2번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여쭤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로감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고 y축 대칭까지 시켜서 만든 게 이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그 3의 x를 x축 마이너스 1, y축 1, 요거만큼 평행이동하면 수식이 어떻게 되죠?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1은 x자리 대신에 로그 3의 x 플러스 1로 대입하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수식을 일단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하래요? y축 대칭을 시키라고 했죠. y축 대칭이면은 어느 자리?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y는 로그 3에 여기에 요 x 요것만 마이너스 x로 바꿔주시면은 성공.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 수식이 로그가 하나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로그가 하나로 되어 있는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에 있는 요 덧셈, 요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요 놈을 둘을 합체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놈을 합체를 어떻게 시키느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있는 요 1을 어떻게 고치시면 되겠어요? 로그 3에 3으로 고치시면
얘네끼리 합체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해 주시면 y는 로그 3의 3괄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걸 조금 더 요 형태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 분배를 하셔가지고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 값을 구하시고 저거를 관련 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고, 유제 6-1번 같은 문제가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얘를 자 여기 평행이동만 나왔다면은 우리 로그 4가 들어가는 문제 다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칭이동까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지수함수가 없죠. 지수함수는 없으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없고, 얘를 y축 대칭이랑 x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까지 포함을 시킨다. 이것까지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 두시면서 문제를 고르셔야 될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함수에 관련된 거죠.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x와 y의 역할을 바꾼다. 그래서 자리를 뒤바꾸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간단해요. x는 2의 마이너스 y 플러스 3승 빼기 1로 고치시고 요거를 정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거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얘를 먼저 옮겨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은 2의 마이너스 y 플러스 3승이 되고 여기서 이제 2가 넘어가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2의 x 플러스 1은 y 플러스 3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만 넘어가면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를 거꾸로 역함수로 고치는 것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얘가 이제 f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호로 적어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f란 녀석을 f 인버스로 고칠 때에는 어떻게 x는 로그 3의 y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데 일단 차근차근 옮겨 봅시다. 얘는 x 마이너스 1은 로그 3의 y 마이너스 2고요. 그다음에 요 놈이 넘어가죠. 그래서 3의 x 마이너스 1승은 y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지막으로 얘가 넘어가면 y는 3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지수함수꼴로 정리가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정의역을 요구를 할 때가 있는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진수 조건을 그냥 그대로 로그 함수의 정의역으로 그냥 써주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문제도 별로 어려울 거 없으니까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문제 7-1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 반드시 지수함수는 0,1을 지난다. 로그함수는 1,0을 지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 A, B, C, D 모르겠어요. 자, 쫄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일단 A라는 점의 위치를 따져봤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점 있죠. 여기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요 점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은 어떤 그래프를 지나죠? 지수함수를 지나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y절편인 0,1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별표 무한대로 쳐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점은 뭐가 되겠어요? a, 1, 즉 y 값이 1이죠. y 값이 1이니까 1을 요 함수의 y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1은 로그 2의 a 이렇게 풀어주시면 a 값이 2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쭉 다시 올려서 얘는 x가 2일 때죠. 2,c죠. 얘는 2,c. 그래서 2,c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c는 2의 2승. 그래서 c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금 1로 되돌아와서 얘가 b,4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다가 넣고 b를 찾은 다음에 다시 또 위로 올려서 b, d를 또 찾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나 풀고
그다음 또 풀고 그다음 또 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풀어주시면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유제 8번도 비슷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문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부터 얘부터 우선적으로 찾고 그다음에 평행 이동. 자, 이건 뭡니까? 얘는 대칭 이동이죠. 그래서 B에서 구한 좌표를 X랑 Y를 뒤집어주면 C가 나옵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나머지 점들도 전부 다 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네요. 최대 최소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자, 최대 최소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양 끝값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이랑 4를 대입하시면 되는데, 자, 1을 대입하면 얼마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는 로그 3의 2 플러스 1, 로그 3의 3, 1이 되고요. x에다가 4를 대입해 보세요. 4를 대입하면 y는 로그 3의 2 곱하기 4 플러스 1, 8 플러스 1, 로그 3의 9, 그래서 2가 되죠. 그래서 요게 미니멈, 요게 맥시멈이 됩니다. 그래서 y 값은 1부터 2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이제 기본 형태라고 한다면, 자, 드디어 나왔네요. 2번에다가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요 수식이 간단한 수식이 아닌 2차식의 형태가 나왔어요. 자, 이런 형태는 합성함수라고 보시고, 합성함수 나오면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치환을 해서 푼다. 요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치환을 한 녀석의 최대 최소는 단계별로 푼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자꾸 뜨네요. 잠시만요. 자, 요거에다가 2분의 1이네요. 아, 이것도 또 어렵네. x는 0부터 4까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함수는 속 안에 1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만 풀 수 있어요. 그것밖에 못 푸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 안에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 복잡한 녀석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즉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녀석을 t라고 하는 한 문자로 치환을 하고, 그 대신에 여기 있는 함수를 y는 로그 2분의 1의 t로 바꿔버리면 치환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찾고 t의 범위로 y의 범위를 찾는, 이렇게 단계별로 푼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처음에 0부터 4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x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는 t죠. t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t가 무슨 함수인지가 중요해요. 바로 t는 2차 함수죠. 자, t가 2차 함수고 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이 녀석의 꼭지점을 찾으셔서 x가 몇일 때입니까? x가 2일 때가 꼭지점이죠.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가 2일 때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은 y 값은 얼마입니까? y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4니까 8이 되겠네요. 그래서 y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쭉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위로 블록이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몇에서부터 몇 가지가 중요하죠. x가 0부터 4까지니까
0일 때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4일 때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딱 그래프를 잘라 가지고 이 부위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다 제거하시면은 아 그렇다면 얘는 최대일 때 요게 인제 맥시멈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 x가 0일 때랑 x가 4일 때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누가 미니멈인지 후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0을 넣어 보시면 이때 요거 y 값이 아니네요. 요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문자는 t입니다. t 요건 t 요건 x.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어 보시면 t 값이 얼마가 나오죠? t 값은 0 더하기 0 더하기 4니까 4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x에다 4를 넣으면 t값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16 더하기 4가 나오니까 얘 또한 4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둘이 똑같고 요게 맥시멈이네요. 따라서 미니멈은 4, 맥시멈은 8이 됩니다. 그래서 t값의 범위는 4부터 8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등식으로 쓰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t의 범위는 요 치역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바로 치역의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4부터 8까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t와 y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이런 걸 따져서 원래는 그려야 되지만 우리가 저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단조함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냥 4랑 8을 집어넣고 그냥 푸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지 설명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1을 기준으로 얘가 이제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래서 4부터 8까지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잘라봤을 때 그래프는 요 범위만 남게 되고 그래서 얘가 최대 최소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t에다가 이번엔 4를 집어넣으시고 t에다가 8을 집어넣으셔갖고 이때 각각의 y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t에다 4를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의 4가 되죠. 자, 이 녀석은 계산을 빠르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로그 2분의 1의 8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단계별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구하는 게 어떤 거고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요 소간해가 1차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그냥 구해도 돼요. 근데 1차식이 아니고 좀 복잡하다. 요 소개가 복잡하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2차식이건 1차식이건 그런 걸로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쉽다. 1차식은 쉽죠. 쉬우니까 그냥 할 수 있다면 2차식 이상, 2차식일 필요 없어요. 3차식이나 뭐 여기가 뒤섞인 어려운 모양이면 복잡하면 그냥 얘네들은 치환해서 푼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환이 다르게 형성되는 치환 방법인데요. 아까 전에는 로그 속 안에 2차식이 들어간 형태라면 이번에는 로그가 반복되는 형태로서의 치환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 또한 우리가 노트를 하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맨 처음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풀이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의 로그 함수들의 종류들을 한번 다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얘도 로그 함수고요. 얘도 로그 함수예요. 자, 각각의 우선순위 첫 번째. 항상 이런 문제를 볼 때는 각각의 로그 함수의 정의역을 전부 체크할 것.
즉 뭔 소리냐면 얘는 지금 현재 로그 함수가 로그 2의 x라는 놈이랑 로그 2의 x 제곱이라는 놈이 두 가지 종류의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즉 얘네들 각각의 정의역을 전부 체크를 하고 반드시 교집합을 구해야 됩니다. 교집합 무슨 소리냐? 자, 얘는 정의역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얘는 정의역이 진수 조건이 x제곱이죠. x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이 녀석은 x가 0이 아니다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 뉘앙스가 다르군요. 각각의 로그가 가지고 있는 정의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을 안 해놓으면, 교집합을 판단하지 않으면은 정의역을 함부로 설정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수식을 마음대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는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교집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x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있어야, 그래야 x제곱 로그 2의 x제곱에서 요 제곱을 앞으로 빼낼 수가 있게 돼요. 즉 이 조건이 없다면 함부로 얘를 바깥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꼭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 덕분에 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수식을 이쁘게 정리할 것. 그래서 수식을 일단 이렇게 로그 2의 x가 드러나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치환 작업이에요. 바로 뭡니까? 여기서는 로그 2의 x가 반복되죠? 그래서 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애들의 요 자리가 뭐로 바뀌어요? t로 바뀌죠? 그래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의 형태가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해야 될 건 단계별 범위 구하기. 자, x라는 범위가 지금 현재 1부터 8까지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처음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최대 최소를 바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고 x에다가 8을 넣어보세요. 바로바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y는 얼마죠? y 값이 아닙니다. t입니다. t는 로그 2의 1, 0, t는 로그 2의 8, 3. 따라서 얘네들이 미니멈 맥시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딱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바로 2차 함수 파트에다 넣게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어떻게? 이 녀석의 꼭지점은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 그래서 t랑 y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t가 1일 때, 자, 집어넣어 보세요.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y는 1 빼기 2 플러스 2니까 1. 그래서 1,1을 기준으로. 자,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어,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니까 t가 0에서부터 3까지. 그래서 0일 때 찍어주시고 3일 때 찍어주셔서 그래프를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얘가 바로 뭐가 됐어요? 얘는 미니멈이 되겠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t가 0일 때 검사해 보시고 t가 3일 때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y 값이 2가 나오고요. 얘는 9 빼기 6 플러스 2니까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세 값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느냐 비교해 보시면 얘가 제일 크죠. 오케이. 따라서 y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또 궁금하시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려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니까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 최소까지 나온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기본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에 배우게 될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문제를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